자, 이번 시간에는 두 표본 평균에 관한 가설 검정, 소규모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소규모라고 하니까 그 두 표본의 크기 N1과 N2가 둘 다 30보다 작아야 돼요. 이런 케이스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대규모일 때하고 비슷합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두 개의 모집단을 직접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비교 대상이 있고 그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집단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두 개의 모집단을 그냥 직접 계산을 해서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모집단에서 첫 번째 표본 x1부터 xn1까지를 추출을 했어요. 첫 번째 모집단은 평균이 μ1, 분산이 시그마 1제곱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그런 확률 표본을 추출을 한 거죠. 두 번째 모집단에서 두 번째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y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크기는 n2, 그래서 번호를 y1부터 yn2까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표본은 두 번째 모집단, 그 두 번째 모집단은 모평균이 μ2, 모분산이 시그마 2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크기가 n2가 되는 확률 표본을 추출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가정을 합니다. x1부터 xn1까지 x라고 표기한 것하고 y1부터 yn2까지 y로 표기한 것이 서로 독립이다 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통계량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도 배운 대로 x바 표본 평균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지요. xi를 다 더해서 크기로 n1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또 표본 분산 S1 제곱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그것을 자유도로 나누면 되지요. 그래서 S1 제곱이라고 표기를 하면 S1 제곱은 자유도 N1-1 표본의 크기에서 1 뺀 것이 자유도였습니다. 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1까지 편차의 제곱 xi-x바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이제 자료를 줄 때도 있겠지만 자료를 주고 계산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다 연습이 됐어요. 그래서 뒤쪽 부분에서는 그 표본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걸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제공이 되면 여기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값, xi에서 x바를 뺀 것의 제곱, 이걸 다 더한 거, 이 값을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보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n1-1하고 s1 제곱이라는 정보를 주겠죠. s1 제곱하고 곱해서 계산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표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본 평균 y바는 yi라는 걸 다 더해서 표본의 크기 n2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표본 분산 S2 제곱 두 번째 거니까 2번을 붙여서 S2 제곱 이렇게 표기하면 똑같아요. 자유도 분의 편차 제곱의 합. 그러니까 n2-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2까지 yi-y바 편차 그것의 제곱.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가볼까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론이 있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재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런 가정이 필요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따로 공부를 해 보시면 되고,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이런 가정을 한 그런 이론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가정을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냥 이런 가정이 있을 때 이론을 하나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규모 표본에 대해서는 두 표본 가설 검정을 할 때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예, 가정을 세 가지를 하는데 두 개의 모집단이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모집단 모두 모분사는 몰라요. 예, 모분사는 알게 되면 정규분포를 따라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T분포 따라가는 케이스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모분사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자, 그런데 또 하나 가정이 있습니다. 알려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모분산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합니다.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모분산이 다른 경우는 자유도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론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고급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서는 기초 통계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다루는 것은 모분사는 모르지만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같은 케이스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은 두 표본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이건 앞에서도 가정을 했었죠, 이미. 이렇게 세 가지 가정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두 모집단의 모분사는 모르지만 서로 같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시그마 1 제곱하고 시그마 2 제곱을 몰라요. 그런데 같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같은 값이니까 그것을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표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시그마 제곱은 모르지요. 둘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분산을 가지고 추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을 표본 분산을 가지고 추정한 값, 그것을 SP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예. SP제곱이라고 쓴 것은 우리 비율에서도 이미 이런 이론을 배웠어요. 예. 두 표본을 가지고 비율 얘기를 할 때 합동 추정량이라는 걸 계산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같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두 모분산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표본 두 개를 섞어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합동 추정량 이걸 계산할 겁니다. 영어로 pooled estimator라고 하는데 pooled라는 뜻으로 P를 써서 여기 SP제곱 이렇게 기호를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SP제곱 하는 것은 표본 분산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런데 두 표본을 섞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편차 제곱을 계산하는데 x로 표현된 거, y로 표현된 거 섞었으니까 두 개를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것을 자유도로 나누면 되는데 역시 표본 두 개를 섞었으니까 첫 번째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변수의 개수 그게 n1-1이었어요. 두 번째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n2-1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표본을 섞어놨으니까 두 표본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변수의 개수는 n1-1 플러스 n2-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결국 n1 플러스 n2-2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자유도를 더한 것이 전체의 자유도가 되지요. 그래서 분모 n1 플러스 n2-2는 두 개의 자유도 n1-1과 n2-1을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유도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분자에 있는 편차 제곱의 합은 아까 계산을 했었죠.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xi-x바의 제곱을 다 더한 것은 첫 번째 표본에서 얘기한 거니까 n1-1 곱하기 s1 제곱하고 같아요.
y쪽에서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것은 n2-1 곱하기 s2 제곱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동 추정량 sp 제곱은 이렇게 표기된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SP제곱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분의 N1 마이너스 1 곱하기 S1제곱 플러스 N2 마이너스 1 곱하기 S2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SP라는 것은 거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죠. 예, 해서 SP는 루트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분의 N1 마이너스 1 곱하기 S1의 제곱 플러스 N2 마이너스 1 곱하기 S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고 이제 가설 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설 검정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두 표본의 평균의 차를 가지고 모평균의 차에 대한 검정을 하고 싶은 거니까 표본 평균, 그 차이, x바 마이너스 y바 이 값에 대해서 분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x바 마이너스 y바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건 앞에 대규모일 때 이미 배웠습니다. 똑같죠? 예. x바 마이너스 y바의 평균은 2x바, x바의 평균에서 2y바, y바의 평균을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2x바는 뮤1, 2y바는 뮤2.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그렇다면 x바 마이너스 y바의 평균은 뮤1 마이너스 뮤2가 됩니다. 그렇죠? 역시 x바 마이너스 y바는 뮤1 마이너스 뮤2의 불편 추정량이다 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분산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x바 마이너스 y바의 variance는 그런데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했죠. 독립이면 x바의 variance하고 y바의 variance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걸린 것은 covariance, 공분산 부분에 있는데 독립이면 공분산은 0이다 라는 걸 몇 차례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variance의 성질에서 앞에 곱해진 상수는 제곱으로 나가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시 x 안에서 y 안에서 각각이 확률 표본이니까 독립이에요. 독립이니까 variance 하는 것은 역시 시그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variance xi를 다 더한 것하고 variance yi를 다 더한 것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확률 표본이라는 것의 정의를 써서 xi의 variance, xi 이것들이 확률 표본이니까 모집단하고 분포가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분산이 됩니다. 해서 그 모분산들은 시그마 1 제곱이고 variance yi도 역시 y가 확률 표본이니까 역시 모분산하고 같아요. 두 번째 모분산은 시그마 2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그마 안에서 i가 1부터 n1까지 움직여도 variance xi는 항상 모분산이니까 결국 i가 1일 때도 모분산, 2일 때도 모분산, n1일 때도 모분산. 그렇다면 모분산을 n1개 더해준 거니까 n1 곱하면 되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i가 1일 때도 variance yi는 모분산 시그마 2제곱, i가 n2일 때에도 variance yi는 시그마 2제곱. 그렇다면 시그마 2제곱이 n2번 더해진 거니까 n2를 곱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n1제곱분의 1, n2제곱분의 1 이것하고 약분돼서 이렇게 하나씩은 약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똑같죠? 대규모일 때 하고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정을 했어요. 시그마 1제곱, 시그마 2제곱은 모르지만 같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그마 제곱을 묶어내면 뒤에는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이렇게만 남지요.
근데 시그마 제곱은 모르니까 그걸 합동 추정량 SP제곱으로 추정했습니다. 해서 SP제곱 곱하기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어려운 거 없어졌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SD, 표준편차, X바 마이너스 Y바의 표준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분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여기서 t라는 확률 변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모든 표본을 다 계산해서 t를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표준 편차를 갖다 썼지요. x바 마이너스 y바의 표준 편차를 갖다 썼습니다. 그것의 추정량을 갖다 쓴 거죠. 그리고 위에 분자는 x바 마이너스 y바라는 확률 변수 쓰고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 이게 바로 x바 마이너스 y바의 평균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x바 마이너스 y바를 우리가 표준화할 때 얻을 수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소규모가 되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통계학자들이 알아낸 것이 이것을 t라고 했을 때 이 확률 변수가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는 t분포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역시 실내 구간 얘기도 할 수 있고 가설 검정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설 검정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귀무 가설은 당연히 대규모일 때처럼 뮤1과 뮤2가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귀무 가설을 주장하는 검정 통계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t분포를 따라가니까 t0라고 쓸 거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요 t에다가 뮤1하고 뮤2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뮤1과 뮤2가 같으니까 뮤1 마이너스 뮤2는 0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남는 게 T0는 결국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인데 이렇게 되지요.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분의 X바 마이너스 Y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T0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가설 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두 표본을 꺼내서 표본 평균을 계산해서 그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모평균에 대해서 두 모평균의 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뮤1이 뮤2보다 크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뮤1이 뮤2보다 작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뮤1과 뮤2는 다르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이 되더라도 귀무가설, 우리 주장 대립가설이 잘못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가설, 그것은 뮤1은 뮤2야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그 통계량, 검정 통계량 T0라고 썼습니다. T0는 조금 전에 계산한 대로 뮤1하고 뮤2가 같다라는 것을 대입한 거죠. SP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분의 X바 마이너스 Y바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그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기각력은 뮤1이 뮤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른쪽 꼬리에서 계산이 되지요. 예, 유의수준 알파를 정해놓고 이 T0라는 값이 이렇게 오른쪽 꼬리에 이 부분에 들어오면 기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오른쪽 꼬리는 지금 유의수준 알파라고 하면 넓이가 알파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변수를 우리가 T알파 자유도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였으니까
t 알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라고 썼던 그 변수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해서 t0가 그것 이상이 되면 기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뮤1이 뮤2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이제 값이 예, 음수가 될 테니까 왼쪽 꼬리로 가겠죠. 그렇죠? 유의수준 알파라고 하면 왼쪽 꼬리 부분의 넓이가 알파가 될 거고 그렇게 되는 변수는 대칭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t 알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예, 이 변수가 여기 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t0가 계산한 것이 그것보다 더 왼쪽에 가면 즉 마이너스 t 알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이하가 되면 기각하시면 됩니다. 자, 뮤1하고 뮤2가 다르다라는 것은 양측 검정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서 유의수준 알파를 가지고 왼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게 오른쪽 꼬리 넓이가 역시 2분의 알파가 되게 이렇게 정해주고 예, 검정 통계량 T0가 이렇게 오른쪽 꼬리에 더 들어오든지 왼쪽 꼬리에 더 들어오면 기각하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은 넓이가 2분의 알파니까 그 변수는 T2분의 알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 변수. 그렇죠? 그래서 T0가 그것 이상이면 기각할 수 있고 반대로 왼쪽 꼬리다 그러면 왼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그 변수는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 변수가 여기 이렇게 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때 T0가 그것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대규모일 때하고 비교하면 Z알파라는 것이 T알파, Z2분의 알파라는 것이 T2분의 알파 이렇게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검정 통계량만 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겠죠?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컴퓨터 보조 교육을 받은 학생하고 정규 교육만 받은 학생들 중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시험 성적을 조사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래 표와 같았습니다. 컴퓨터 보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16명,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16명, 소규모예요. 그렇죠? 예, 표본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시험 성적 평균이 컴퓨터 보조 교육을 받은 학생은 평균 50.06, 그리고 표준 편차 9.15가 주어졌어요.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는 예, 시험 성적 평균이 57.25 그리고 표준 편차가 9.7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 비교를 해보세요. 57.25하고 50.06하고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지 검정하고 싶어요. 차이가 있는지 검정해라 했으니까 양측 검정입니다. 예, 뮤1과 뮤2도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0.05로 검정해라 그랬는데 가정을 했어요.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공통의 모분산을 가진다. 예, 그리고 모분산은 모른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여기 표에 모분산은 없어요. 없으니까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어져 있으면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두 표본이 독립이다라는 가정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론을 그냥 바로 쓰면 되네요. 그렇죠? 가볼까요? 차이가 있는지 검정해라 그랬으니까 양측 검정. 그렇다면 주장은 표본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걸 증거로 모평균도 차이가 있을 거야. 뮤1과 뮤2는 다를 거야. 이게 주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H0는 아니야. 뮤1은 뮤2일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유의 수준은 문제에 0.0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양측 검정이고 다 됐네요. 표본의 크기가 N1도 16, N2도 16, 둘 다 30보다 작으니까 소규모. 그렇다면 가정도 다 돼 있고 우리 이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도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자유도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N1이 16, N2가 16이었으니까 자유도는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2. 자유도는 30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양측 검정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수는 t2분의 알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고 알파가 0.05지요. 그러면 2분의 알파는 0.025 해서 t 0.025 자유도가 30 해서 t 0.025 30이 필요한데 이건 표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표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찾는 방법 다 배웠죠? 지난 시간에. 예. 0.025라는 것은 단측 검정하고 된 부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0.025. 그렇죠. 양측 검정이라고 된 곳에서 찾으려면 0.05를 찾으셔야 된다고 했죠. 똑같은 줄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자유도, 세로열의 자유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도에서 30 찾으시고 그렇죠. 자유도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고 해서 만나는 곳에 수가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 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 수를 찾은 것이 2.04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합동 추정량 계산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SP는 루트 씌우면 된다고 했죠. 루트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분의 N1 마이너스 1 곱하기 S1의 제곱 플러스 N2 마이너스 1 곱하기 S2의 제곱 이렇게 계산된다. 자, 다 됐죠? 나머지는 대입하면 됩니다. 자유도 계산하면 30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N1에서 1 빼주면 15. 그렇죠? N2에서 1 빼준 것도 15. 그렇죠? 그리고 S1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제곱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S1 제곱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냥 쓰면 되는데 S1하고 주어졌으니까 9.15 제곱하시고 그렇죠? 예, S2도 그냥 주어졌으니까 S2 제곱해서 써야 되고 9.71의 제곱 다 됐죠? 예, 이제 대입하고 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9.43이 되네요. 자, 다 됐어요. 그럼 이제 검정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검정 통계량 T0 계산하면 되고 T0 기억하셔야 되죠?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분의 X바 마이너스 Y바 다 됐네요. SP는 위에서 계산했어요. 9.43 그렇죠? 곱하기 루트 N1, N2 둘 다 16이었으니까 루트 16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그렇죠? X바 표에 주어져 있습니다. 50.06 Y바 역시 표에 주어져 있어요. 57.25 다 됐네요. 계산기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1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t 값 계산한 거 있었죠? t 2분의 알파 2.042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2.042하고 비교해서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하죠? 그런데 마이너스 2.18이 마이너스 2.042보다는 작아요. 더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니까 여러분들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문제에 맞게 주장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시험 점수는 차이가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두 번째,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서 거기 게재된 한 논문에 의하면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소년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대조 그룹, 예, 두 그룹의 표본을 추출해서 이유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섭취한 음식물 내용을 조사해서 단백질 섭취량 이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소년 그룹은 표본은 12명 조사를 했더니 단백질 섭취량 이걸 수치로 표현했을 때 평균이 70이 나왔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4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룹은 14명을 조사를 했고요. 그랬더니 평균이 74가 나왔고 표준 편차가 16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공통 모분산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 그리고 서로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이론을 쓰기 위한 가정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두 그룹 사이에 단백질 섭취량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 수준 0.05로 검정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차이가 있다고 예, 이렇게 문제를 줬으니까 양측 검정이지요. 가볼까요? 똑같습니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표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은 H1, 뮤1과 뮤2는 다를 거다. 예, 이게 주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귀무가설 H0는 뮤1은 뮤2야. 이렇게 쓰면 되고 알파 유의 수준은 0.05로 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양측 검정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N1 12였고 N2 14였어요. 둘 다 30보다 작아요. 소규모 표본입니다. 그렇죠? 그럼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자유도.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계산하셔야 되고, 자유도는, 예, 표본의 크기 2개, 12 플러스 14, 거기서 마이너스 2 해주면 24가 되네요. 그렇죠? 자유도 24고, 양측 검정이었으니까 이번에도 T2분의 알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필요하지요. 알파가 0.05였습니다. 그렇다면 2분의 알파는 0.025, 자유도가 24였으니까 t 0.025, 24 이게 필요하지요. 예, 역시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단측 검정하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0.025 찾으시던지 양측 검정하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0.05를 찾으시던지 시험 때에는 그냥 단측 검정하고 되어 있는 부분만 줄 수도 있어요. 표에 맞춰서 찾을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측 검정을 위주로 해서 찾겠습니다. 0.025를 찾으시고, 그렇죠? 자유도 세로열에 있다고 했죠? 예,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자유도 24가 되어 있는 부분 찾으시면 되고, 자유도에서는 옆으로 0.025에서는 아래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예, 있는 수를 읽으시면 돼요. 그걸 읽으시면 2.06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통분산, 합동 추정량을 찾으셔야 되죠. 계산해야 됩니다. SP는 루트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분의 N1 마이너스 1 곱하기 S1의 제곱 플러스 N2 마이너스 1 곱하기 S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제 대입합니다. 자유도 24였어요. N1에서 1 빼면 11 그렇죠? N2에서 1 빼주면 13 그렇죠? S1 14라고 주어졌으니까 제곱해야 되고 S2 16이었으니까 제곱해야 되고 다 됐죠? 예, 대입하고 계산하면 15.12가 나오네요. 다 됐죠? 이제 검정 통계량 T0 계산하시면 됩니다. T0는 SP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분의 X바 마이너스 Y바. 그렇죠? SP는 위에서 계산했어요. 15.12. 그렇죠? N1 12였고 N2 14였고 그럼 루트 12분의 1 플러스 14분의 1 그리고 X바 평균 계산하니까 표본에 주어졌죠? 70. 예, Y바 표본에 주어져 있습니다. 74였어요. 다 됐죠? 계산기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0.67 이렇게 되네요. 자, 역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앞에 t 2분의 알파 계산한 거 2.064 부호 바꾸셔서 마이너스 2.064하고 비교하시고 그것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0.67이 마이너스 2.064보다는 큰 값이에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어요. 예,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에 맞춰서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뭐라고 하면 되나요? 두 그룹의 단백질 섭취량에 차이가 있다는 강한 증거는 아니다. 증거 불충분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예, 소규모 표본 두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 차에 대한 가설 검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대응상 검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예. 독립성을 가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독립성이 항상 보장되는 게 아니니까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